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들이 그 말을 꺼낸 건 단풍이 거의 다진 늦가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구두끈을 묶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어머니도 이제 당신 삶을 사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저는 61살, 수원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준혁이가 12살 때 먼저 떠났고 그 뒤로는 둘이서 이 아파트에서 버텼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 집 한 채는 제 이름으로 남겼죠. 25해 된 구축이지만 저한테는 전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명절 준비해서 제가 조금씩 빠지게 되는 것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새살림 차리는 아들 내외한테 뭘 바라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 서류 이야기를 꺼낼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파트 관련 세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세금이 복잡해서요.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해요. 세금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이니 서류니 그런 건 아들이 잘 알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다가 제가 손을 뻗으려 하자 재빨리 뚜껑을 덮더군요.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그 손놀림을 보고 말았죠. 집에 들어와 식탁의 봉투를 다시 보았습니다.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저녁 이웃 복례 씨가 복도에서 말을 걸더군요. 미숙 씨, 우리 친구 있잖아요. 아들한테 집 서류 도장 찍어줬다가 낭패봤대요. 복지관에 법률 상담 선생님이 있다던데?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설마 우리 준혁이가? 그런데 그 밤에는 쉽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이 됐죠. 그때는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처음 서류를 들고 온 건 그해 11월이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죠. 어머니, 그냥 확인 서류예요.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꺼내보려는데 아들이 손을 살짝 얹더군요. 어머니, 법무사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읽으셔도 어려워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놓았죠. 그때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 뒤로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이 왔었답니다. 올 때마다 서류 이야기가 나왔죠. 처음엔 부드러웠어요. 나중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아파트 관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준혁이가 싫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상한 건 말이에요.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작은 방 쪽을 흘깃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못 본 척했죠. 그러다 하루는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 방 쓰세요?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짐 좀 정리하시면 넓어 보일 텐데요. 그 방은 제가 재봉틀 놓고 남편 제삿날 재물 준비하던 방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한 게 재봉틀 하나, 낡은 보관함 하나였죠. 입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입니다. 쌀이 바닥나서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죠. 현관을 여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모르는 사람이 서 있더군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쌀 봉투를 든 채로 저는 그냥 서 있었죠. 그 사람이 명함을 내밀더군요. 법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목 안쪽이 뜨끈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한 것입니다. 준혁이가 화낼까봐. 그날 이후로 처가 어머니가 한 번 다녀갔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미숙 씨, 빈 방이 있으면 손주방으로 쓰면 좋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주. 그 말이 나오면 저는 약해지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 손주 얼굴을 못 보면 어쩌나. 그게 오래도록 발목을 잡았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밥하고 빨래 널고 혼자 저녁 먹고 아들은 토요일마다 왔답니다. 올 때마다 서류 봉투가 조금씩 두꺼워졌더군요. 저는 매번 나중에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해 주셔야 해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거실에 혼자 앉았죠.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산 게 25해입니다. 준혁이 중학교 입학하던 날 이사 왔죠.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었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거실 보일러 소리만 낮게 윙윙 거렸죠. 25해를 살아온 이 아파트의 소리였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현관 벨이 울렸더군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코트 깃을 세운 채 숨을 내뿜으니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예약 잡아뒀어요. 금방 다녀오면 돼요. 공증사무소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서명만 하면 끝이라고 했죠. 저는 현관에 서서 아들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었답니다. 준혁아, 그 서류 한번 보자. 아들이 잠깐 멈추더군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어머니, 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방 쪽으로. 아들이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잡았다기보다 막은 거였죠. 그 순간이었더군요. 손이 막힌 그 순간. 무언가가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들 눈이 잠깐 다른 데를 봤거든요. 창밖도 아니고 발끝도 아니고 그냥 저를 피한 거였습니다. 이게 뭔 서류야? 이번엔 말투가 달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말이 그렇게 나올 줄은. 아들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당겼습니다. 아들이 놓지 않으려 했지만 내가 더 세게 당겼죠. 노안이라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돋보기를 가지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들어왔더군요. 어머니, 시간 없어요. 택시 기다려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펼쳤답니다. 첫 줄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미숙. 그 아래로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증여 포기라는 말이 보였습니다. 증여 포기. 손에 힘이 안 들어갔더군요. 종이를 들고 아들을 보고 말았죠.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었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왼쪽 손목 위에 그 비싼 시계를. 너, 이게 무슨 서류인지 알고 가져온 거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 나중에,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리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목이 뜨끈해졌죠. 서류를 접어서 아들 손에 돌려줬습니다. 천천히. 나 오늘 안 간다.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죠. 문이 닫혔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돋보기가 아직 코에 걸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일러 소리만 낮게 이어졌더군요.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하게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잦아들고 창밖이 하얗게 밝아오는 시간. 이복래 할머니가 전에 한 말이 떠올랐었답니다. 복지관에 법률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생겼다고,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된다고. 그때는 흘려들었죠. 그날따라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서랍에서 어젯밤 접어둔 서류를 꺼내섰답니다. 핸드백 안쪽 지퍼주머니에 넣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복지관은 버스 정류장 2개 거리였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법률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이 안경 너머로 올려다보더군요. 박선희 선생님이었더군요. 앉으세요. 한마디가 먼저였죠.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문서 위를 천천히 훑었답니다. 이거 읽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처음 읽었다고 했죠. 증여 포기 각서 초안이에요. 어머님이 서명하시면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자녀에게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들으니 달라섰답니다. 귀가 먹먹해졌죠. 근데요, 어머님, 아직 서명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건 강박 상황에서 작성된 서류예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도장 찍으라고 압박받으셨다면 설령 서명했더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저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걸. 상담실을 나왔을 때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갔죠. 집에 들어와 코트를 벗지도 않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어머니, 왜요? 목소리가 짧고 단단했더군요. 대답 대신 먼저 말했었답니다. 나 법률 상담 받았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서류 뭔지 알았어. 가져와. 한참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가져오라고. 2시간 뒤였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더군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었답니다. 흰 셔츠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고 왼쪽 손목의 시계가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걸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종이가 타는 냄새가 났죠.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됐어. 그게 전부였더군요. 아들은 한동안 서 있다가 돌아섰더군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주 천천히. 제가 가스레인지 위에 얇게 남았습니다. 환풍기를 켰더니 사그라졌죠. 코트를 그제야 벗었죠. 거리에 걸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올해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더군요. 아파트 단지 화단에 첫죽이 피었는데 올해는 유독 붉었습니다. 어느 오전 구청에 들러 등기부 등본을 한 장 뽑아섰답니다. 소유자란에 제 이름 석자가 찍혀 있었죠. 오미숙.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서랍 제일 안쪽에 넣어두었어요. 반으로 접지 않고 그냥 펼친 채로. 복지관에도 들렀습니다. 박선희 선생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보더니 잘 됐냐고 물었어요. 별 말씀 못 드렸답니다. 그냥 귤 한 봉지 탁자에 올려두고 나왔죠.
아들한테서 전화가 가끔 옵니다.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억지로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대소리만 들려도 달려갔는데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의 날이면 도시락을 2개 쌌어요. 하나는 준혁이 것, 하나는 혹시 친구 못 사귄 아이가 있으면 나눠주라고. 그 애가 도시락 2개를 양손에 들고 교문으로 들어가던 뒷모습이 어깨가 작았거든요. 지금도 그 애가 밉지만은 않습니다. 밉고 또 안쓰럽고 2가지가 섞여서 몰아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더군요.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일이 욕심이 아니라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서류 한 장 앞에서는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알았으니까 그게 다행이었죠. 오늘 아침도 서랍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그대로 있더군요. 펼친 채로.